여러분, 나는 장수 체질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분들이 계시죠. 반면 같은 연령임에도 잦은 병치레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박정수 어르신은 동네에서 유명한 건강지킴이입니다. 매일 빠르게 걷는 운동을 놓치지 않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죠. 반면에 친구인 이영호 어르신은 비슷한 연세지만 늘 피곤해하고 병원을 자주 찾는 편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장수 체질인지 아닌지는 타고난 유전자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장수 체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장수 비결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걸음걸이와 균형 감각. 건강한 걸음걸이와 균형 감각은 장수 체질을 판단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평소에는 걷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걷는 방식, 걸음걸이의 안정성, 그리고 균형 감각은 단순히 넘어짐을 방지하는 수준을 넘어 건강과 장수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김영숙 어르신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김 어르신은 한때 동네에서 걷기왕으로 불릴 정도로 열심히 산책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걸을 때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을 끌거나 자주 균형을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지만 결국 한번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생겼죠. 그 후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셨고 의사로부터 근육 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김 어르신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 자체는 좋은 운동이지만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균형 운동이 필수적이에요. 그 조언에 따라 김 어르신은 매일 간단한 균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아보는 동작부터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동작까지 하루에 15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죠. 몇 달 후 김 어르신은 다시 산책길에 나설 수 있었고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걸음걸이와 균형 감각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은 5년 안에 주요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40%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골절, 관절염 등 여러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걸음걸이 속도는 건강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도 사용됩니다. 예일대학교 연구팀은 걸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을 예고하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걷는 속도나 균형 감각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 걸음걸이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는 연습,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기, 혹은 벽에 손을 대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하는 동작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특히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도 균형 감각과 근육량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걸을 때는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를 펴고 시선을 앞쪽으로 두며
천천히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디디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더 건강하고 안정된 걸음걸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걸음걸이에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지금 실천하는 작은 노력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꾸준한 운동 습관. 꾸준한 운동은 장수 체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욱 큽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꾸준한 운동은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올해 72세인 박은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은희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친구들과의 산책 모임에도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은희 씨에게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약화를 지적하며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매일 30분씩 조금씩 걸으며 습관을 만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고 지금은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까지 즐기며 활발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운동이 장수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과학적으로도 꾸준한 운동은 수명을 연장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3년에서 5년 더 길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당뇨병 예방, 체중 조절, 그리고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근력 운동은 골밀도를 유지하며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의자 스쿼트,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합니다. 무리해서 격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체력에 맞는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시간처럼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10분씩 걷는 것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며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박은혜 씨처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잠깐의 시간을 내어 나를 위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몸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느끼며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을 넘어 건강과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70세에 접어든 이정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민 씨는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든 사회적 활동과 친구들과의 거리감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야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무게가 더해졌죠. 어느 날 정민 씨는 가까운 친구로부터 요즘 마음이 힘들 때마다 감사한 걸 하나씩 적어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민 씨도 따라 해보기로 했고 매일 아침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햇빛을 보며 산책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가족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 같은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정민 씨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실제로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명이 평균 7.5년 더 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심장질환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낮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적어보는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의 회복력과 안정감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도 못해라는 말 대신 내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바꿔보세요. 말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새로운 도전의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타인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소통의 기회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민 씨는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지금은 매주 지역 노인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긍정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5. 사회적 관계와 활동 건강과 장수의 필수 요소.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와 활동은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친목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과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70대 중반의 박경자 씨는 은퇴 후 사람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차 줄어들고 하루 대부분을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한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자 씨는 우울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요가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모임에 나가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활동과 관계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건강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낮아지고 우울증과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장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50% 이상 줄어들고 평균 수명도 더 길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기. 가까운 복지관, 교회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 모임, 건강체조 또는 취미활동 동호회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도전하기.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손자, 손녀를 돌보는 육아 지원 봉사나 지역 환경을 가꾸는 활동에 참여하면 보람을 느끼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깁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기. 가까운 가족들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경자 씨는 요가 모임을 시작으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며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활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과 장수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모임에 용기 있게 참여해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인생에 새로운 빛을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장수 체질을 알아보는 5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점이 부족한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같은 해로운 습관을 조금씩 줄여보고 꾸준한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가꿔보세요. 또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찾아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소중한 첫걸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오래오래 건강한 인생 만들어가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